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20명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 예천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고 재양성 사례도 160여 건에 달해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북 예천의 지역사회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9일 40대 여성 일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이 지역에서만 3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연장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시한이 이번 주말까지인데요. 거리 두기 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 예천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31명을 감염시키고 실제로 5차 전파까지 이루어진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소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앞으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전개하는 게 낫겠느냐,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요 부분이 이제 방역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동안 지속을 하더라도 이번 경북 예천과 같은 사례는 아마 산발적으로 가끔씩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부분보다는 실제로 이제 보건당국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요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 마련을 하면서 실제로 서서히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사회적 거리두기 소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방역당국이 17일 기준으로 완치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160건이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외신도 우리나라의 재양성 사례를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재양성 사례가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에서는 없었던 현상이라고 합니다. 재양성 사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 재양성 사례는 현재까지 이제 재양성자에 의한 전파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라고 보건당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전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전파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재양성 사례, 그러니까 재양성자가 발생을 했을 때 접촉자와 이에 대한 어떤 역학조사를 세밀하게 진행을 해야지만 향후에 어떻게 사례 정의를 개정을 할 건지의 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 실제로 어떤 과학적인 접근으로 하자면 그 양성자에 대한 항체 역가라는 건 양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체가 얼만큼 있는지 이 부분을 조사를 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양성에서 실제로 완치 퇴원하시는 분들이 재양성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들의 상관관계를 규명을 해야지만 앞으로 사례정의나 대응 지침 마련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방역 당국이 재양성자 중에 유증상자의 비율이 절반 정도 된다고 지금까지 파악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조금 전에 재양성자의 그 전파 사례는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재양성자에 의한 전파 사례가 없다는 건 보건당국의 입장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재양성자 중에 유증상자가 있다라면, 그리고 비율이 높다라면, 그러니까 유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바이러스 양과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내 바이러스의 양이 많을 경우에 보통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파의 가능성은 배제를 못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양성자와 접촉자에 대한 어떤 역학조사를 지금보다는 면밀하게 해야지만 실제로 재양성자가 전파를 일으키는지 여부가 판별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방역당국은 고위험 무증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고위험 무증상자에 대한 전수조사,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과거에서도 본 것처럼 고위험자 같은 경우에는 감염에 취약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감염됐을 경우에 예후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고위험 무증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실제로 고위험자에 대한 감염을 조기에 파악하고 이에 따라서 치사율을 낮출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어떤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를 겪고 항체가 형성된 사람에게 면역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죠. 일단 우리 방역 당국은 성급한 방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지역사회의 항체가 얼마나 생성됐는지 그리고 지속력이나 방어력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항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도 신종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에 대해서도 아직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사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사회에서 그 집단 내에 항체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항체가 형성된 그 개개인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체 역가, 즉 항체 양이 얼만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역가의 차이가 방어능이나 중화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현재 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네. 네. 더군다나 항체가 형성되면 일정 기간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짧은 기간만 지속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 지속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돌연변이가 현재 어느 정도 있는지도 모르고 돌연변이 간의 교차 면역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파악하는 게 향후에 백신 개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면역증 교부 요거와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유럽의 특히 이탈리아 일부 주에서는 이미 의료진을 대상으로 면역증을 발급하는 걸 결정을 했고 영국도 예.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성급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성급하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실효성이 있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입하는 거는 좀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면역증 교부에 대해서는 도입하기 아직 이르다 말씀해 주셨고요. 앞서 바이러스 항체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진단 키트에도 항체 진단 키트가 있고 항원 진단 키트가 있죠. 각각의 원리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죠. 말씀하신 그대로 항체 진단 키트는 항체를 진단하는 거고요. 항원 진단 키트는 항원을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체 진단 키트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 진단 키트에 항원을 탑재를 하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을 탑재를 한 다음에 사람의 혈액 속에 존재하는 항체 존재 유무 또는 항체 양을 검출하는 키트가 항체 진단 키트고 반대로 항원 진단 키트는 키트에 항체를 탑재를 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진단 목적으로 그러니까 감염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하듯이 이렇게 검사하는 방법이 항원 진단 키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국립보건원이 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이용해서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 후보 물질은 DNA 기반 백신으로 알려졌는데요. DNA 기반 백신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기존 백신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죠. DNA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의 특정 항원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유전자 부위를 플라즈미드 형태의 DNA에 삽입한 백신을 DNA 백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DNA가 삽입된 그 플라즈미드를 체내에 주사하게 되면 해당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만들어진 단백질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이런 시스템이 DNA 백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D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검증된 어떤 플라즈미드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에는 개발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게 그러니까 면역 관용이라고 이뮨 톨러런스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DNA 백신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서 범정부 실무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 들려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